그때 그 사람 단둘이냐 2 플러스 1이냐 2 플러스 1이냐. 와, 여러분, 이게 여기에 이제 2 플러스 1 얘기가 이제 쫙 돌았어요. 그게 한 그저께부터고 이필영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뭐 이렇게 딴 사람 뭐 얘기가 막 나왔고, 근데 이제 홈캠프란 얘기는 꽤 오래전부터 들었어요. 근데 저는 참 이상한 게, 자, 그때 그 사람 단둘이서 1 플러스 1, 정말 그 단둘이서 깨쏟아지게 막 이렇게 만났던 거. 예를 들면 여러분은 그 아까 보여드리려고 했던 자료인데요. 자, 이 두 사람이 이 단둘이서 만난 게 뭐 그것뿐만 아닙니다. 늘 이 사람들은요, 단둘이서 있는 거 되게 좋아하나 봐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박지원이가 무슨 프로그램에 나갔는데 이때도 단둘이서 동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박지원이가 국회의원인데 왜 자기 보좌관이나 이런 사람을 안 데리고 오고 어떻게 이 조성은이를 데리고 오나. 박지원이는 기운도 없는데 조성은이는 이 와중에 핸드폰 보고 있네요. 근데 진짜 참 놀랍죠. 그리고 이제 박지원이가 했던 말 중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은 이런 얘기예요. 자기 국회의원 그때 떨어졌을 때 뭘 하냐. 이제부터 자기는 국회의원 떨어졌으니까 종편에 패널로 막 나가겠다. 나한테 나오라고 출연 신청 막 해달라. 박지원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조성은이하고 맨날 같이 다니려고 이랬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필영이라는 사람, 그 자리에 박지원, 조성은 그리고 이필영이 있었다. 이 이필영이 중간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이필영이가 뭐 같이 밥은 먹고 뭐 일찍 나왔다. 한 뭐 중간쯤 한 2시간쯤 있다가 나왔다. 2시간도 그렇게 긴 건 아니죠.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죠. 근데 이필영이라는 사람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궁금해 하시니까 네,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이필영이 전화를 안 받고 있다고 우리 치지만님께서는 그러셨는데 또 어저께는 전화를 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필영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무슨 소리냐, 나는 진짜 박지원이하고 모른다,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필영이라는 사람은 홍준표하고는 27년 동안 동지 관계예요. 그리고 홍준표하고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같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에서 일을 했고 7년 전에 국정원을 그만두었어요. 그래서 이 이필형이라는 사람이 국정원을 그만둔 데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필형이라는 사람은 윤석열이라면 아마 부르르 떨고 있었을 거다. 국정원 댓글을 이렇게 밝힌 사람이니까. 그리고 지금 홈캠프에서는 조직본부장 1 맡고 있어요. 그래서 홈캠프에서는 전에부터 홍준표한테 제일 그 입김이 센 사람이 누구냐, 홍준표한테 영향력이 가장 큰 사람은 누구냐, 1번 이순삼, 홍준표 부인이에요. 그래서 후원회장까지 하고 있죠. 그 다음에 2번 넘버 2가 이필형이에요. 그만큼 이필형이 센 사람입니다. 그리고 문재인도요, 누가 제일 가깝습니까? 양정철, 뭐 탁현민 이렇죠. 에베레스트도 같이, 네팔에도 같이 갔고요. 또 뿐만 아니라 문재인의 운명이다는 양정철이 써준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문재인한테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책 내용을 물어봐도 문재인이 모르더라고요. 그랬습니까? 뭐 이러더라고요. 대선 후보 면접을 하는데 양정철이가 다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양정철과 문재인은 어마어마하게 가까운 거죠. 근데 홍도야 우지 마라. 이 홍도가 지금 이제 경남도지사였을 때 홍준표가 키우던 개라고 그럽니다. 강아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홍준표가 가니까 홍도야 우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홍준표의 자서전을 써준 사람이 이필형이에요. 그러니까 이필형은 문재인의 양정철급인 거죠. 문재인에게 양정철이 있다면 홍준표에는 이필형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27년 그 직이다. 그리고 평소에도 아주 윤석열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안 좋은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뭐 이게 국정원 댓글 산 것도 있지만은 홍준표를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윤석열이 제일 보기 싫고
막 이래야 되는 거죠. 자, 몽실언니님, 후원회장을 왜 부인이 한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후원회장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선거 때 제일 걸리기 쉬운 게 돈 문제예요. 근데 후원회장을 이순삼 여사가 한다는 건 뭡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점에서는 마음 놓고 돈을 갖다 줄 수도 있는 거죠. 설마 부부는 경제 공동체. 그리고 후원회장을 일부러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좀 정치적으로 관계없는 사람을 시킵니다. 그래서 깔끔하고 깨끗하게 후원회를 관리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후원회장이 잘못 입을 불면은 당선 무효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부인, 아들, 손자, 며느리, 친인척 안 시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근데 홍준표가 부인을 시킨 거예요. 저는 그게 홍준표의 이 캠프나 대선 후보 이 중에서 제일 저는 그게 쇼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필영이의 이름에 대해서 그동안 공개를 안 하다가 조성은이가 오늘 그 페북에다가 공개를 하면서 이필영하고는 절대로 아니다. 난 그 사람 이름도 모른다. 그리고 나하고 국정원장하고 단둘이 먹었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필영이라는 사람의 그 캐릭터에 대해서도 제가 좀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국정원에 있던 사람이고 굉장히 치밀하고 그리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홍준표의 대체제 내지는 보완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도 정보 모으는 데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박지원이가 이러는 겁니다. 아, 나는 절대로 몰라. 알 수가 없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알 수가 없을까요? 자, 국정원장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은요, 굉장히 특수한 조직체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우리나라 사회에 있습니다. 퇴사자를 챙기는 데가 딱 두 군데 있다. 대한민국에서. 그렇잖아요. 뭐 사표 내고 나가면 이제 끝이잖아요. 근데 끝까지 퇴사자를 챙기는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국정원과 삼성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은 말이 안 나가게 하기 위해서 퇴사한 사람들 잘 챙기고 또 대접도 잘해줘요. 그리고 국정원은 나름대로 실핏줄이 있어서 선후배 관계 막 이렇게 해갖고 그 인간 그 커뮤니티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을 퇴사하더라도 어디서 누가 뭘 하고 있는지를 계속 체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국정원에서 관리도 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국가의 기밀을 다루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아무 회사라든가 그 다음에 중국 회사라든가 뭐 이렇게 되면은 큰일 나는 거죠. 지금 이재명이 갖고 있는 친중 정책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뭐 하다못해 메이크업 아티스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분장, 뭐 코디 또는 뭐 음반 제작자, 프로그램 예능 중국 프로그램을 보면은 우리나라 프로그램하고 똑같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거하고 떠나서 정말 제가 볼 때는 이런 중국 쪽으로 많이 가는데 국정원 쪽에서도 그런 사람들 유혹을 받아갖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삼성에서도 얼마 전에 가가지고 굉장히 삼성이 완전 뒤집어 엎어지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런 게 더 중대한 매국 스파이인 거죠. 자,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 단둘이나 2+1이냐? 제가 보일 때는 단둘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저는 이필영이가 이 자리에 있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이필영이란 이름이 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뭐 아니땐 굴뚝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박지원이가 어마 뜨거란지 그 이후에도 이필영을 만난 적이 없다. 그러나 조성은은 만난 적이 있다. 그러니까 조성은하고 8월 11일에 밥을 먹었고 그 사건이 터진 게 9월 초인데도 불구하고 조성은하고는 만나지 않으면 안 될 사이라는 거. 이거를 실토를 한 거죠. 그런데 박지원이가 말하자면은 이필영은 만난 적이 없다.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박지원이 직접 만난 게 문제가 아니겠죠. 지금 이제 국회에는 지금은 이제 다니지 않습니다만 제가 국회의원을 할 때는 국정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에 아주 엘리트들이 나옵니다. 아주 생긴 것도 잘생기고 아주 매너 좋고 깔끔하고 그 다음에 동문관계 이런 쪽으로 해갖고 서울대 의원한테는 서울대 출신
또 고대면은 고대 출신. 이런 식으로 국정원 직원을 이렇게 붙이는 거죠. 자, 이필영이가 국정원에 오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홍준표하고 박지원이하고 매우 막역한, 그래서 형님 동생하는 사이인 거죠. 그거는 저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캠프의 연루설이 전 나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호사가들이 얘기할 때 박지원하고 홍캠프하고 너무너무 친해. 그 다음에 이필영이는 국정원에 있었는데 홍캠프의 조직 본부장이야. 자, 이 문제에 대해서 황당하다고만 하지 말고 홍준표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필영이란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자, 문제의 8월 11일 날 나는 8월 12일 제주 일정이 있어갖고 직원들하고 정신없이 제주 일정을 준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직원들하고 제주 일정을 준비했다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딱 자기 핸드폰을 이렇게 까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디 가고 뭐 이런 거 귀죽해갖고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밝혀야 돼요. 안 그러다가는 홍준표 캠프 이러다가 자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의문이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나쁘고 워스트 오브 워스트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쓴소리를 홍준표 캠프에 하겠습니다. 조국을 돌이켰다. 제가 그때 세상에 정 떨어졌어요. 부인이 후원회장이다. 뭐야 이건? 이랬어요. 그런데 홍준표가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고, 이거 저는 사실이라고 보고 한편으로는 잘 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경선에 아주 타이트하게 막 붙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홍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상할 정도로 민주당 지지자가 많은 거예요. 이재명 지지자, 이낙연 지지자들이 홍준표를 막 지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보배드림이라든가 클레앙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홍준표를 지지하는 게 우리 정권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거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지지를 해야 된다. 이런 댓글들이 막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막 자부심을 느껴요. 자, 홍준표를 지지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위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거다. 그러니까 위장 지지라든가 사기를 친다든가 거짓말을 한다는 건 어떤 좌파고 우파든 간에 이거는 용납 못할 일인데 자기들 스스로 굉장히 낭패감, 열등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령이 나와서 이거는 정권 교체, 저 국진당 세력들을 몰아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홍준표를 위장 지지하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이러면서 막 나와요. 그걸 보면은 가슴이 철렁합니다. 자, 홍준표는 자신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에 들떠가지고 달떠가지고 뭐 파란색 넥타이에 메고 자기의 후원회를 완전히 그냥 민주당의 민트 칼라로 도배를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레드 홍이었잖아요. 근데 블루 홍이 됐는데 앵그리 레드 홍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스마일 블루 홍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필형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필형에 대해서는 홍준표가 확실하게 빨리 증거를 들이대서 나 그날 박지원이 안 맞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CBS 인터뷰라든가 이런 거를 볼 때도 기자 얘기하는 걸 볼 때 어저께도 제가 한동훈 얘기 여러분께 했죠. 그리고 한동훈은 연루되지 않았다. 한동훈은 머리가 좋다. 조성은처럼 머리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근데 계속 CBS에서도 이른바 수사정책관실에서 손준성이가 밑에 사람한테 시켰는데 거기에 윤석열을 끼워 맞추기는 지금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려면은 3단계나 4단계, 다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거는 안 되죠. 그러니까 한동훈을 끼워 맞추는 거예요. 한동훈이 거기에 그러면 관여를 하지 않았겠냐. 한동훈 관여한 거. 이거를 계속해서 뿜뿜거리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디에서 컨트롤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뭐가 있습니다. 조성은, 박지원, 손준성, 그리고 새로운 보수당 계열의 김웅.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